오늘 수학학 절대값 함수 그리기를 지나서 오늘 하게 되는 내용은 이제 새롭게 배우는 어떤 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 교과과정 기준으로 얘는 유리식과 유리함수라고 되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유리식이나 유리함수라는 것은 분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뭘 배우냐면 유리식, 즉 분수에 변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그 식들을 다루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 분수식을 다루는 방법 중에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변형 중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그 변형의 방법을 하나 배울 건데 그 방법의 이름은 누가 되실 거냐면 요놈입니다. 부분분수 변형이에요. 부분분수 변형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분수 변형이라는 놈인데 이 변형이라는 것을 당시에 우리가 수학을 하면서 언제 써야 하는지, 왜 써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그 학습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분수의 변형은 있겠지. 변형식도 내가 너네들한테 가르쳐주고 암기하라고 하겠지만은 이 부분분수의 변형은 반드시 있겠습니다. 무엇이냐면 규칙성이 있는 어떤 것들은 분모가 곱으로 이루어진 것들의 합을 할 때는 반드시 부분분수 변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제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수학의 과정에서 2학년에 올라가면 시그마라는 새로운 기호를 배우거든요. 엔간한 학교 수학 동아리 이름 죄다 시그마고 건너편에도 시그마 학원이라고도 있는데 그 시그마가 당초에 뭐냐면 더하는 거거든요. 합이에요. 합이 바로 시그마인데 그 분모가 곱으로 이루어진 것들의 합을 할 때는 거의 100% 부분분수 변형이라는 놈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합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생겨먹은 놈을 풀 때를 대표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이런 애들 있잖아. 그치? 그만 쓸게. 요렇게 들어가서 호도도도도도 계속 더하는데 누구까지 더할 거냐면 9 곱하기 10분의 1 요러한 새끼를 좀 더해보고자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 분수라는 새끼의 특성상 분수는 비율이기 때문에 너를 다 더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이 10개의 항을 9개인가요? 9개의 항을 다 더하려면 반드시 분모가 통분되어야 되는데 이 분모가 현재 다 다르잖아요. 그치? 여러분들 요 새끼 좀 더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 말을 좀 들어주려고 한다면 열심히 이 9개를 전부 다 통분할 건데 그 통분하는 과정 굉장히 험난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고민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할아버지들이 수학 잘하는 할아버지들이 이미 충분히 고민했고 충분히 고민한 그 결과값을 가지고 단순하게 문제를 그냥 풀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손쉽게 더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분분수 변형이라는 놈을 알아야 하고 그 분수의 변형은 이런 식입니다. 볼게요. 자, A 곱하기 B가 분모에 딱 잡혀있는 분모가 곱으로 되어 있는 이 형태의 분수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할아버지들이 고민을 좀 해본 거야. 어떤 고민을 해봤냐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1을 좀 하셨대요. 그 할아버지들이 저 식에다가 곱하기 1을 턱 하면 얘들아 시계값이 절대로 변하지는 않죠. 곱하기 어차피 1한 거니까. 근데 이 1이라는 놈은 사실 분수의 표현에 있어서 요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 b-a분의 b-a라고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어차피 분수니까 분모 분자가 똑같으면 어떤 식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고 묻지 마세요. 할아버지들의 고민의 결과값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분수끼리 곱해져 있다면 이 곱셈이라는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요 새끼와 요 새끼를 할 수도 있겠네. 바꿀 수도 있겠네. 그래서 제 두 개를 한번 내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보면 b-a분의 1 그리고 곱하기 a 곱하기 b분의 b-a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더 간단하게 만들
상태는 아니지만 이 우측에 있는 놈은 분모의 항의 개수가 1개고 분자의 항의 개수가 2개잖아. 그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형태 중 어떤 형태입니까? 메두사의 형태죠. 그쵸?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2개야. 그치? 그래서 분리하겠습니다. 분리하면 요렇게 분리할 수 있고 요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분리한 상태에서의 B는 날아가게 될 거고 요쪽에서 분리된 형태에서는 A가 날아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너라는 놈은 토탈 이렇게 정리됩니다. B-A분의 1, 2 곱해져 있는 형태에서 야 여기에서 B 날리자. 누굽니까? A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에서 A 날리자. 누구 됩니까? B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엔 부분분수의 형태로 변형하자라는 것은 곱골로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의 분수식을 어떻게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이러한 모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선생님, 근데 그 변형의 과정에서 얘는 비교적 좀 간단한 새끼인데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 변형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떤 의의가 있나요? 엄청난 의의가 있습니다. 얘들아, 요거 일단 암기가 급선무인 거야. 얘는 3년 내내 쓰는 거고 요 새끼 탁 암기가 되면 암기할 때 이렇게 하자. 어떤 분모 자리에 두 수가 곱해져 있어. 그러면 요 새끼 누구니? 요 새끼 누구야? 뒤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있는 숫자를 뭐 한 거예요? 뺀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요 새끼는 그냥 분리한 거잖아. A분의 1, B분의 1. 오케이? 그래서 야 시험 삼아 요 1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놈을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할게요. 부분분수로. 자 그러면 일단 맨 앞쪽에 쓰는 요 새끼 한번 써볼까요? B-A분의 1은 누구예요? 뒤에 있는 놈에서 앞에 있는 놈을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잖아. 그치? 해봐야 얼마인 거? 1인 거잖아. 됐어? 그래서 1분의 1 그리고 곱하기 분리해버려서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써버리면 게임 끝이다. 그치? 여러분들이 초심자여가지고 제가 친절하게 1분의 1까지 써드린 거지 사실 1분의 1이 곱해져 있다는 얘기는 곱하기 1인 거니까 사실 생략해도 괜찮은 거죠. 뭔 말인지 괜찮아? 자 그러면 뒤쪽에 있는 건 리듬 똑같아.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한번 빼보자.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쵸? 그리고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리듬 탔으니까 요 놈도 바로 가자. 누구로 갈 수 있겠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로 가서 쫑쫑쫑쫑 계속 갈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가다 보면 맨 마지막 항 나올 것이고 이 맨 마지막 항은 9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로 써질 수밖에 없겠네요. 뭔 말인지 괜찮? 그러면 이렇게 각각을 부분분수로 변형했을 때 보입니까? 여기에는 플러스 2분의 1이 있는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쟤네 두 개 더해버리면 반드시 소거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사라지고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사라지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항과 요 앞에 있는 항이 엮여서 어떻게 된다고? 소거된다고. 그치? 그러면 중간에 점점점으로 생략돼 있기는 하지만 결국엔 누가 맨 마지막 요 세트에서 누가 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요 한 세트에서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엮여서 사라지잖아. 그치? 그래서 요 바로 앞에 있는 마이너스 9분의 1과 플러스 9분의 1까지 사라지면서 결국엔 전부 다 소거되는 상황에서 1분의 1과 누구만 남게 되시겠다. 마이너스 10분의 1만 남게 되시겠다. 오케이? 그래서 요러한 놈은 그 결과값을 1 마이너스 10분의 1로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통분하는 과정 없이 우리는 저 분모가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의 합을 부분분수 변형을 통해서 그냥 후다다닥 계산하는 거잖아. 그치? 정답 얼마입니까? 10분의 9 하면 그냥 땡인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분수의 변형은 분모가 곱으로 이루어진 것들의 합을 할 때 거의 필수적으로 100% 사용되는 놈이기 때문에 꼭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어? 그래서 요거 자 연습장 한번 오랜만에 한번 펴볼까요? 요거 한 번만 해봅시다.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 부분분수의 변형에서의 자 예제 제가 거기에다가는 그 지면이 모자라가지고 안 써놨거든요. 안 써놨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 1 곱하기 3 분의 1 곱하기 그래 쉬운 걸로 하자.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3 곱하기 5 5 곱하기 7 에다가 호로롤로 이렇게 가서 19 곱하기 21분의 1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놈 계산 한번 해볼래요?
연장 없으면 맨 뒤에 빈 공간 있어. 없네? 그러니까 없어요. 연장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세요. 암산하세요. 암산도 됩니다. 자,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유리식을 다루는 방법 중 그 첫 번째 부분분수 변형입니다. 이 부분분수 변형이라는 놈은 분모가 만약에 분모에 곱으로 표현된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생겨먹은 놈을 어떻게 변형하자. 그 변형식의 과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암기가 중요한 거야. 어떻게? 맨 처음에는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뺀 거. 그리고 곱하기 누구야? 분리한 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래, 요 새끼도 이제 각각들이 전부 다 부분분수 변형이 될 겁니다.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빼면 아까 전에서는 1이어서 생략했었던 거지 이번에는 2잖아. 그치? 죽었다 깨어나도 생략하면 안 되니까 2분의 1 그리고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로 갈 수 있겠습니다. 뭔 말인지 괜찮?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는 마찬가지로 차이가 2예요.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거니까 얘들아 각 항에 모두 2분의 1이 존재하고 야 이쯤 했으면 요거 한 번 더 해봐야 리듬이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새끼 그냥 리듬 탁 잡아가지고 요렇게 그냥 써버리도록 할게. 보시면 2분의 1로 묶어줬을 때 결국엔 요 새끼 그리고 요 새끼로 묶었으니까 남는 놈은 누구밖에 없어?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쫑쫑쫑쫑 계속 가다가 맨 마지막에 있는 것도 예외 없이 누구로 분리될 수밖에 없겠다. 19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로 분리될 수밖에 없겠다. 맞니? 그러면 얘가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엮여서 사라지는데 그 엮여서 사라지는 규칙상 마이너스 3분의 1과 플러스 3분의 1 요렇게 뒤, 앞 요렇게 사라지잖아. 그치? 그래서 뒤, 앞 이렇게 사라지면 중간에 있는 거 싹 다 날라가고 결국에 남는 건 누구밖에 없겠다. 2분의 1 바깥에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서 살아남은 새끼는 누굽니까? 1 마이너스 21분의 1 이렇게 되시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너라는 놈은 21분의 21이니까 이놈 연산해봐야 21분의 10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뭔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부분분수의 변형을 할 수 있다면 분모가 곱으로 표현된 것들의 합을 손쉽게 연산할 수 있으니 반드시 대곱박 속에 가지고 계시라.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하나 더. 유리식을 다루는 방법 중에서 그 다루는 아이디어 중 첫 번째 부분분수 변형을 학습한 거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부터는 얘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아이디어가 되셨으면 해요. 무엇이겠냐면 님들 봐봐. 이런 거 있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b라는 이러한 2차식이 있어요. 뭐 하고 싶습니까? 저렇게 생겨먹은 놈 당연하지. 뭐 이 새끼가 어느 문제에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에 들어있는 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렇게 생겨먹은 식은 보자마자 그냥 탁 뭐 하고 싶다가 생각나. 인수분해하고 싶다가 생각나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본 적이 없어서 아무 생각이 없겠으나 얘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얘 딱 보면 인수분해하고 싶은 것처럼 얘도 이런 상태여야 해요. 어떤 상태냐면 어떤 유리식에서의 유리식이라는 건 분수니까 분모도 있을 것이고 분자도 있을 것입니다. 맞니? 근데 이 분모와 분자에 뭐를 비교하냐면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이 분자의 차수가 더 크거나 같은 상황이 온다면 즉 분모가 가지고 있는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거나 같은 상황이 온다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의 식을 대표적으로 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상태인 겁니다.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2 이런 상태의 식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야 우리의 분모에는 1차 우리의 분자에는 2차 이렇게 들어있는데
지금 당장에 우리는 1학년이고 유리함수 처음 배우는 과정이다 보니까 얘를 보면 아무 생각 없는 것도 맞잖아. 그치? 근데 아무 생각 없겠지만 방금 전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탁 만나면 뭐 하고 싶은 것처럼 인수분해 하고 싶은 것처럼 요런 상태에서의 유리식의 착수를 딱 보면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는 무조건 뭐 해주셔야 되는 거냐면 약분해 주셔야 됩니다. 약분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요 유리식과 유리 함수 단원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고 싶어야 되는 거야. 너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얘 딱 보면 인수분해하고 싶었니? 아니잖아. 중학교 좀 살아보다 보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공부 좀 하다 보니까 얘는 그냥 뭐 어디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문제에 출제되건 간에 얘를 인수분해 안 하는 건 메뉴에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처음 배워가지고 고필이 1학년 아주 핏덩어리들이라서 얘를 처음 봤을 뿐이지 앞으로 저렇게 생겨먹은 식을 보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건 무조건 뭐 하시라? 약분하시라. 오케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자동으로 만들어 두셔야 된다는 얘기. 오케이? 그러면 저 새끼 약분 어떻게 하는데 약분이라는 건 일단 분모 분자의 공통인수 있어서 날려주는 거잖아. 그치? 근데 공통인수가 눈에 보여요? 없잖아. 그치? 그럼 만들어줘야지. 갑니다. 자, x 플러스 1분의 원래 분자에 들어있는 놈은 x제곱 플러스 2잖아. 그치? 이거 맞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우리가 셋으로 묶어주는 것처럼 진행하시면 돼요. 간다. 요 새끼 x 플러스 1이 없으니까 그냥 있다고 치자. 자, 있다고 한번 쳐봤어. 근데 좌변, 우변 똑같다라는 이 등호는 호구가 아니거든. 그치? 분자끼리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 분자끼리 똑같으려면 일단 차수 맞아야 돼요. 얼마 곱할 것 같습니까? x. 그치? 그러면 일단 차수는 맞았어. 자, 차수를 맞춰서 x제곱은 만들었는데 좌변에 1차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변에는 1차항이 있지요. 그쵸? 그러면 있는 1차항은 좌변에서는 없으니까 뭐 해주셔야 되겠네? 빼주셔야 되겠네. 뭔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 상황에서 그래 좌변에는 상수항 2가 있고 우변에는 상수항 2가 없으니 더하기 2까지 해주시면 완벽하게 뭐가 성립하네. 등호가 성립하네. 맞죠? 그러면 얘도 역시 매두사 형태니까 요렇게 약분하고 요렇게 자 써버리면 분리해버리면 일단 요거 약분 쳐 들어가면 그냥 누구? x. 그지? 그리고 요 새끼 그냥 써버릴게요.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얘를 보고도 분모가 1차네. 분자도 1차네. 내가 분명히 저 부등호의 형태를 크거나 같다의 형태로 정리해 놓고 있잖아. 그치? 그럼 얘 한 번 더 뭐 하셔야 되네? 약분하셔야 되네. 오케이? 한 번 더 약분하려면 얘는 난이도 하잖아. 요 새끼 한 번 더 약분하기 위해서는 얘가 일단 마이너스라는 계수 들고 있으니까 원래 분자에 있었던 놈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거에 착안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로 묶인 누구 있어야 되겠고 x 플러스 1 있어야 되는 거고 원래 있었던 놈이 너잖아. 그치? 두 개 비교해봐. 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지. 그치? 똑같아지려면 얼마 더해야 돼? 플러스 3 더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또 약분 쳐버리면 이거 끽해봐야 그냥 얼마일 뿐이니까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래서 너는 최종적으로 x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3으로서 약분 쳐서 계산한다가 기본 메커니즘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 그래서 이 유리식을 다루는 방법 구구절절 문제는 유형은 엄청나게 많을지언정 유리식을 대하는 우리의 두 가지의 방법 딱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두 가지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첫 번째가 부분분수 변형, 두 번째가 뭐야?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하시는 거예요? 약분하는 겁니다. 오케이? 얘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야 이쪽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리함수, 즉 분수꼴로 생겨먹은 그 함수를 지금부터 학습할 것이기 때문에
분수 모양으로 생겨먹은 함수를 배울 건데 분수식을 다루지 못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다루는 방법을 배운 거고 다루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함수 나는 분수함수라고 부르거든요. 분수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그냥 함수인데 분수꼴로 생겨먹은 놈을 우리는 분수함수, 유리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거든요. y는 2분의 x. 얘 분명히 분수인 건 맞지, 그치? 제가 유리함수인가요? 아닙니다. 얘가 유리함수다, 얘가 분수함수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뭐예요? 1차 함수지, 그치? 직선이야. 선생님 이거 분수 아닌가요? 그치? 분수지. 2분의 1x잖아. 맞지? 그럼 요 새끼 직선인 거 맞고 1차 함수라는 이름이 있잖아. 선생님 얘도 분수인데 왜 얘는 분수함수라고 안 하나요? 정의상 그렇습니다. 얘들아 분수함수 밑에다가 살짝 조그만한 글씨로 써놔요. 자, 분수함수라는 것은 분모에 x가 들어가 있는 함수입니다. 분모 자리에 x가 들어가 있는 놈을 분수함수라고 부르며 야 분모가 얘처럼 상수인 거는 그냥 다항함수인 겁니다. 자, 그래서 분수함수라는 것은 분모에 x가 들어가 있는 함수를 유리함수, 분수함수라고 부르는데 이거 마치 그 그래프의 개형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으면 돼. 그래프의 개형은 중학교 때 요즘 교과 과정상으로도 반비례 그래프라고 배웁니까? 반비례 그래프 요즘에 배워요? 대답을 해. 여기가 무슨 뭐 유리벽이 쳐져 있어가지고 내 말이 지금 음소거야? 안 배우니 요즘에? 아 그럼 뭐 괜찮아. 안 배워도 괜찮은데 일단 그 분수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 형태를 가진 놈을 뜻합니다. x분의 k. 그럼 그 감정상으로 정상적으로 함수니까 정의역인 x를 분모에다가 둔 거고 우리의 k 자리에는 상수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형태라고. 그래서 야, 이 새끼의 그래프에 대한 판단을 좀 하기 위해서 그려보도록 할게. 1번 케이스. 저 분자 자리에 들어가 있는 상수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래프의 개형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저 k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만약에 음수라면 그래프는 어떻게 출현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 자, 가볼게. 자, 보시면 요렇게 생겨먹은 x축과 y축이 있었다라고 좀 쳐봅시다. x축과 y축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친다면 야 그래 x분의 k라는 저 함수를 그리는 건데 k가 양수일 때 k가 음수일 때 뭔가 와닿지 않으니까 대표적으로 양수 하나 탁 잡아서 y는 x분의 1 그려보고 여기에서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1 한번 그려보지 뭐. 오케이? 그러면 저 노란색 그래프는 당초에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인데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딱 두 가지예요. 자, 항상 모든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병치 구조니까 야,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몇 가지야? 두 가지지. 아래로 볼록한 또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 그치? 직선도 그래프의 형태 두 가지입니다. 증가하는 직선, 감소하는 직선. 맞죠? 자,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나머지 함수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무조건 쌍곡선입니다. 무조건 쌍곡선이라고. 선생님, 쌍곡선이 뭔가요? 일단 곡선 두 개야. 근데 그 곡선 두 개가 그래프의 개형을 딱 두 가지 형태로 가집니다. 요렇게 생긴 거랑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랑 요렇게 생긴 거 딱 두 가지로 가진다. 그게 어떻게 생겨 먹는 거냐면 만약에 요 분자 자리에 들어가 있는 상수가 만약에 양수잖아. 양수면 내가 심심넉적하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x 곱하기 양변에다가 x 한번 곱해볼게요. x 한번 곱해보면 xy는 얼마야? 1인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현재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x좌표와 y좌표를 곱했을 때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조금 더 디테일 살려서 x좌표랑 y좌표랑 곱했을 때 무슨 수가 된 거냐면 양수가 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야 x좌표와 y좌표를 곱했을 때 양수가 된다면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는 겁니까? 같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나 지금 오랜만에 소리 안 지르고 아주 자상하고 사랑스럽게 수업하고 있는데 야, 내 목소리 크게 만들지 마.
소리 좀 안 지르고 수업하자. 어저께 집에 갔는데 어? 아 모가지가 아파가지고 코로나 걸린 줄 알았어. 어? 어떻게 나는 맨날 모가지가 서서 집에 가야 되냐고. 너 같은 쓰레기 새끼들 때문이야. 좀 자상하고 부드럽게 수업하게 해주세요. 갑니다. 자 보시면 x 곱하기 y가 양수인 거니까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포인트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자 x좌표와 y좌표가 똑같은 사분면 일단 여기에서는 x좌표고 y좌표고 둘 다 양수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는 둘 다 음수니까 일단은 저 분자 자리에 들어있는 상수값이 양수라면 여기랑 여기에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고 얘들아 봐봐 얘 탁 봤을 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당연하잖아. 분수에서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분수는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새끼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y좌표는 어떻게 된다고? 감소한다고. 그래서 요렇게 생겨먹은 반비례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이 항상 어떤 함수를 여러분들이 학습하건 간에 그 학습의 키포인트는 새로운 함수를 배울 때마다 그 새로운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거든요. 2차 함수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하고 있습니다.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 딱 하나였죠. 누굽니까? 대칭축에 대한 선대칭. 맞지? 그러면 분수함수도 마찬가지로 특징이 있는데 제가 필기노트를 구성해 놓은 걸 보니까 크게 나누면 분수함수가 가지는 특징은 두 가지인 것 같고 그치? 그 두 가지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받아 적으셔야 되겠는데 단순하게 제가 처음 개념 잡는 파트다 보니까 그냥 질러놓고 뭔가에 대해서 야 받아 적어라 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분수함수의 그래프의 내용은 얘처럼 이렇게 생겨먹은 x좌표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좌표는 작아지고 그리고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는 커지는 이러한 곡선의 형태 즉 반비례 형태의 그래프를 띠게 되는데 얘들아 내가 심심하니까 저 함수의 x좌표가 0일 때의 y좌표를 구하고 싶어. x좌표가 0일 때의 y좌표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뭐 하면 되니? x자리에 얼마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x자리에 0 한번 대입해 보려고 해보니까 야 이거 초등학생한테 갖다 대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왜? 우리의 분수는 분모를 절대로 얼마로 가질 수 없으니 0으로 가질 수가 없으니 그치? x자리에 0 대입하는 액션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무슨 얘기야? x좌표가 0인 포인트는 이 곡선에서 존재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뭔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유리함수에서의 이 y 값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는 거야? 0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아시겠어? 그러면 요 새끼는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대칭이동 다 배운 거니까 요 마이너스를 분모로 요렇게 옮겨도 되는 거잖아. 그치? 분모를 요렇게 옮겨버린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갔다. 뭔 대칭? y축 대칭. 그치? 저 나와 있는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뾰로롱 뾰로롱 꼬마 마녀 요렇게 해서 그려버리면 된다는 이야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유리함수라는 이 그래프의 특징상 그래프의 개형은 쌍곡선, 곡선 두 개, 오케이? 곡선 두 개, 오케이? 근데 그 곡선이 위치하는 포인트가 요렇게나 요렇게 두 세트밖에 없다라는 거. 오케이? 요렇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건 분자 자리에 있는 무슨 값? 상수. 걔가 양수면 몇 사분면? 1, 3. 음수면 몇 사분면? 2, 4 사분면에 쌍곡선이 위치하게 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알아보았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얘들아 y는 x제곱과 y는 2x제곱 얘네 두 개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우리가 딱히 얘네 두 개를 한 페이지에다가 그린다라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구분하지는 않지. 꼭지점도 똑같고 대칭축도 똑같으니까 그치? 그냥 뿅 요렇게 그려버리고 그냥 진행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얘네 두 개가 한 좌표 평면에 표현된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요렇게 생겨먹은 포물선이라고 하자. 그럼 개수가 붙은 순간 이뻐 안 이뻐? 이뻐 안 이뻐? 요렇게 그 그래프의 휘어진 정도, 즉 공률이 변화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놈이 만약에 x제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x제곱이라는 놈은 어떻게 생겨먹었을까요? 야, 어떻게 생겨먹었겠니? 요렇게 생겨먹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런 놈은 그 그래프의 휘어진 정도를 결정하는 게 너의 개수인데, 야, 만약에 내가 요 좌표 평면 위에다가 누구도 좀 그려보고 싶냐면 요 새끼도 좀 그려보고 싶어요. y는 x분의 2를 좀 그려보고 싶어요. 그럼 y는 x분의 2를 좀 그려보고 싶다면, 야, 어찌됐건 간에 얘네 두 개는 요 분자 자리에 들어있는 숫자가 양수니까 얘랑 그래프 거의 똑같이 생겼을 거라고. 그치? 근데 차이가 좀 있겠지? 휘어짐의 차이가 좀 존재하겠지. 홍태! 너 씨발 여기가 미용실이야? 아니 물에 뭐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그래? 아, 누나를 파주면 될까? 아니 물이 너무 누나를 내가 뽑아주면 될까? 저 새끼는 뭐 계속 수업 들어오자마자 계속 걸면서. 아니 눈이 따가워요. 눈에 못 따가워? 안 나와요. 그러면 화장실 가서 씻고 와. 그걸로 될까? 아니면 나와. 내가 누나를 파줄게. 나와. 누나를 내가 뽑아주면 되잖아. 아니 화장실 가요. 자, 뭐 알아서 해결하세요. 자, 볼게요. 자, 쟤네 두 개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는 뭐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x자리에 1탁 대입하면 y좌표 얼마 나와요? 1 나온다고. 그치? 근데 x자리에 1 대입하면 y좌표 얼마 나온다고? 2 나온다고. 그치? 그래서 간단하게 예측을 좀 해보자면 1을 한 이쯤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1,1일 겁니다. 뭔 말인지 인정? 근데 요 그래프는 몇 콤마 몇 지나니까 1,2를 지나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간 요점을 지나게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요런 걸로 비슷한 그래프 그려본다면 요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정도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이런 거야. 자, 거기 위에다가 제가 써놓은 게 있죠. 그 분자 자리에 있는 이 상수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크기를 키웠잖아. 그치? 그러면 요 새끼는 현재 어디에서 점점, 이게 수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저도 이런 표현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뭐 나오는 거니까 쓸게요. 요 분자 자리에 있는 상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원점이잖아. 그치?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점점 이 원점에서 어떻게 돼져 가는 거야. 멀어져 가는 거야. 오케이? 조금 더 만약에 y는 x분의 3을 그린다면 어디다가 그리면 된다고? 요 더 바깥쪽에다가 요렇게 그리면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돼? 그래서 얘는 음수 쪽에서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k에다가 절대값 부호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박스 안에 들어가는 놈의 정답은 원점이에요. 아직 쓰지 마. 원점이라고 쓰면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일부러 비워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머릿속에 개념이 잡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함수는 새롭게 배우는 순간에는 어디에 이제 포커싱을 해서 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포커스를 해서 학습을 하셔라가 모든 학습 단원에서의 메인 테마입니다. 자, 그래서 분수함수의 특징 한번 알아보는 시간. 분수함수가 가지는 특징. 이 분수함수가 가지는 특징은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함수가 가지고 있는 2차 함수 뭐였습니까? 2차 함수 대칭축에 대한 선대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우는 앵간한 함수들은 전부 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에서 대화를 할 거니까 이 분수함수의 특징 일단 지르겠습니다. 대칭성을 가진다. 결국엔 여러분들이 곱비리 내내 학습하는 그 함수의 성질을 해봐야 대칭성을 가진다 라는 것이고, 얘들아, 우리가 도형에 이동하면서 어떤 도형의 대칭이야 라고 했을 때 종류가 몇 가지밖에 없습니까? 2가지밖에 없어요. 그쵸? 누구 또는 누구? 점대칭 또는 선대칭. 그죠? 자, 근데 이 점대칭과 선대칭의 특징을 얘는 모두 가지고 있어요. 얘는 어떤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기도 하고
어떤 선에 대해서 선대칭이기도 해요. 두 가지의 성질을 모두 들고 있는 것이 유리함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문제풀이 기준으로 내신 문제건 수능 문제건 그 대칭성을 기반으로 문제풀이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 오케이?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점대칭과 선대칭에서 제일 유명한 점대칭과 선대칭 알려드린 것 같은데, 야, N가는 선에 대해서 선대칭하는 거는 잘 안 나와.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내신 문제 보려고 배웠던 거지. 야, 선대칭. 그럼 유명한 거 딱 두 가지 있잖아. 누구? X축 대칭, Y축 대칭. 거기에서 조금 더 관심이 있다면 누구까지? Y는 X 대칭. 오케이? 그래서 걔네들 간의 대칭 관계를 볼 것이며, 점대칭. 점대칭은 유명한 놈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점대칭? 원점 대칭. 그쵸?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너무 자주 했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겠으나, 얘들아 요거 잠깐 지웠다가 다시 복원할게. 원래 이거 한 판 다 써야 되는데, 한 판 다 써야 되는데, 봐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Y축 대칭과 원점 대칭인 함수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좀 쓴 적이 있어요. 님들, do you remember? 우함수, 또 기함수.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해서 기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고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몰라요. 난 가르쳤어요. 난 가르쳤고 안다라는 가정 하에 진행할까 하다가 또 마음이 약해진 나는 또 한번 설명할 테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쳐들으시죠. 갑니다. 자, 우함수. 당연히 이 우함수라는 놈이 가지는 특징은 한글로 톡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우함수라는 놈은 한글이기에 문제에서는 우함수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안 나올 거예요. 우함수는 반드시 어떻게 표현됩니까? f 마이너스 x는 누구? fx. 이런 표현이 탁 나왔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대 라고 한다면 f는 무슨 함수인 거야? 우함수인 거고, 그 함수가 가지는 특징, 뭐에 대한 대칭인 거야? y축 대칭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 성립하는 이유는 뭐 간단해요. Y축 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함수. 뭐 요렇게 Y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2차 함수 탁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얘를 내가 Y는 뭐 F라는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야, 내가 요 정도의 길이를, 요만큼의 길이를 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X만큼 왼쪽으로 빠꾸했을 때는 당연히 요 점의 X좌표는 얼마 되겠어요? 마이너스 X 될 겁니다. 맞니? 근데 얘는 Y축 자체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때의 X를 F에 대입한 함수값이나 마이너스 X를 F에다 대입한 함수값이나 당연지사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잖아. 얘에 대해서 접으면 포개진다는데. 맞니? 그러면 요 새끼는 분명히 요 새끼가 같은 상태에서 존재할 것이며 이 F에다가 X를 대입하건 마이너스 X를 대입하건 어떤 값이 나온다? 같은 값이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자, 동일한 컨셉으로 뭐예요? 우리의 기함수라는 녀석은 한글로는 절대로 표현하지 않고 무조건 어떻게 나온다? 우리의 f가 기함수라면 f-x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fx. 오케이? 이거 대곱박에 안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보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표현만 없는 거지 이거는 주구장창 나온다고. 여러분들 RPM이나 쌤 풀다가 이런 거 막 보잖아. 이런 거 막 나온다니까. 이런 거 막 해석하려면 아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의 기함수라는 놈은 이러한 놈을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식이 성립되는 함수 f는 기함수, 즉 뭐에 대한 대칭인 함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오케이? 자, 그럼 얘가 원점 대칭인 함수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자면, 원점 대칭인 함수, 보통 3차 함수를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아직 안 배웠지만 3차 함수라고 보지 말고 원점 대칭인 함수라고 한번 볼게요. 원점 대칭, 정의가 항상 180도 회전이었습니다. 대가리에 총 맞은 새끼나 원점 대칭이 뭐니?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원점 대칭의 정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면, 그러면
나는 이름이 황원증인데 황원증의 정의는 황씨성을 가지고 있는 원증이라고 하면 나의 정의가 되는 거야? 소개가 아니잖아. 맞지? 그냥 길게 말했을 뿐이잖아. 원점 대칭은 뭐야? 이 원점을 대칭의 중심점으로 해서 180도 회전시키면 그래프가 완벽하게 어떻게 된다고? 포개진다고. 오케이? 그래서 야야야 요 새끼 내가 요만큼을 x라고 잡을게. 그럼 이 길이가 x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랑 똑같은 길이를 가진 선분을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얘는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x가 될 게 확실하죠. 오케이? 그러면 야 이때 대입한 함수 값이 각각 요놈이고 요놈이라고 얘기했을 때 얘는 180도 회전하면 반드시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니까 얘를 함수 f라고 탁 얘기했을 때 여기 얼마예요? f에다 x 대입한 거니까 fx인 거지. 맞니? 그리고 얘는 f에다가 얼마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x. 그러면 f 마이너스 x인 거 맞잖아. 맞니? 근데 현재 그림에서 보이는 상황이 야 이거 180도 회전시키면 일치한 거니까 이 길이 똑같은 거 눈에 보이죠? 그리고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도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잖아. 이 박스를 회전시켰다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요 크기와 크기는 동일하지만 뭐는 반대일 수밖에 없겠어? 부호. 즉 f-x와 fx의 뭐가 반대가 될 거라고. 부호가 반대가 될 거라고. 그 말을 식으로 바꾸면 이러한 식이 나온다고. 아시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그 대칭성에 대해서 어떤 함수가 y축 대칭인지 어떤 함수가 원점 대칭인지 판단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y축 대칭인지 궁금해, 어떤 함수가 원점 대칭인지 궁금해 라고 한다면 그냥 fx 탁 나와 있을 테니까 x 자리에 그냥 누구 대입해보면 돼. 마이너스 x 대입해보면 되는 거라고.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했을 때 원래 있던 함수랑 똑같다면 누구에 대한 대칭? y축 대칭. 그리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했을 때 함수 전체의 부호가 바뀐다면 뭐에 대한 대칭? 원점 대칭.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봐봐. 내가 분명히 이 분수함수의 특징이라는 것은 점대칭과 선대칭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래 fx라는 함수가 분수함수였다라고 한번 쳐보자.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 새끼가 혹시 y축 대칭은 아닐까? 혹시 원점 대칭은 아닐까? 라는 사실이 궁금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뭐 해보면 됩니까? x자리에 얼마 대입해보면 돼요? 마이너스 x.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톡 대입해보면 f-x는 마이너스 x 분의 k가 되는 것이고 분모 자리에 있는 마이너스는 그냥 전체에다가 요렇게 띄어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야 얘가 누구였는데? 원래 있었던 함수야. 그치? 그러면 원래 있던 함수 fx에서 뭐가 바뀌었어? 부호가 바뀌었네. 맞니? 야!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는데 원래 함수의 부호가 바뀌었다. 100% 뭐에 대한 대칭? 원점에 대한 대칭. 오케이? 얘는 원점 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얘도 지울게. 녹화해야 돼가지고 아주 빡치죠. 자, 봐봐. 그러면 일단 이 새끼는 점대칭이긴 점대칭인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로 선대칭인데 그 유리함수가 생겨먹은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네. 유리함수가 생겨먹은 모습이 요렇게 생겨먹은 놈이 있거나 아니면 요렇게 생겨먹은 놈. 두 케이스에서 딱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결정되는 거라며. 맞니? 근데 흰색만 있었다라고 쳐보자. 분자 자리에 들어있는 상수가 양수였다라고 쳐보자. 얘가 y축 대칭일 수 있겠냐? 얘 접으면 포개지냐? y축으로 접으면 포개지냐? 아니잖아. 맞니? 그래서 일단 y축 대칭은 분명히 아닌 걸로. 근데 봐봐. 내가 y는 x분의 k라는 저 유리함수를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집중해. 한 큐에 끝나? 하나도 안 어려워. 내가 이거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2분의 8 얼마입니까? 4죠. 그죠? 그리고 4분의 8 얼마예요? 2죠.
하나 더 3분의 27 얼마입니까? 9죠. 9분의 27 얼마는? 3입니다. 오케이? 선생님 왜 이렇게 말장난 같은 산수를 하시나요? 야, 이 상태에서 얘랑 얘랑 얘는 자리를 바꿔도 항상 등호가 어때? 성립하지? 얘도 마찬가지지? 그지? 그러면 분수는 상수꼴에서 분모에 있는 놈과 우변에 있는 새끼는 뭐 해도 괜찮다고 바꿔도 등호가 성립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봐. 내가 똑같은 이 형태에서 어떤 짓거리 할 거냐면 이 y와 x를 뭐 해볼 거냐면 바꿔볼 거야. 그럼 바꾸면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y분의 k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방금 전에 귀납적으로 탁 봤을 때 요 자리와 요 자리에 있는 새끼는 바꿔도 반드시 뭐가 성립한다고? 이 x와 y를 바꿔도 뭐가 성립한다고? 등호가 성립한다고. 뭔 말인지 돼? 쟤도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는데 두 개의 관계가 뭐야? 지금 원래 있던 y 자리에는 누가 들어갔고? x. x 자리에는 누가 들어갔어? y가 들어갔지. x와 y의 위치가 바뀌었지. x와 y의 위치가 바뀌었다. 어디에서 하던 짓거리예요? y는 x 대칭. 오케이? 저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분명히 a, b가 b, a가 됐다. 이번 주에 한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요 새끼는 요렇게 생겨먹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무슨 대칭이라고? 선대칭이라고. 다시 말해! 요 흰색 유리함수 있잖아. 흰색 유리함수를 요 새끼들 있지. 얘를 접는 손으로 해서 요쪽 부분 얘를 접는 손으로 해서 팍 접으면 얘랑 포개진다고. 오케이? 그럼 너라는 새끼는 얘를 접는 손으로 해서 팍 접으면 누구랑 포개진다고? 쟤랑 포개진다고. 아시겠어? 그래서 선대칭. 누구에 대한 대칭이 살아있는 겁니까? 아, 일단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관점이 살아있는 겁니다. 아시겠어?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도형의 이동 여러분들한테 가르쳤을 때 y는 x라는 저 선대칭만 가르친 건 아니었죠. 제가 미션으로 하나 드린 것도 있었잖아요. 그치? 누구에 대해서도 대칭을 한번 해보라고.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라는 놈에 대해서도 대칭을 한번 해보라고 했고, 요 상태에서는 분명히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하면 누구랑 누가 바뀐다고? x좌표랑 y좌표가 바뀐다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선대칭하면 x랑 y도 바뀌고 누구도 바뀌어? 부호도 바뀌어. 해본 사람만 대화가 되겠지. 그래서 요놈은 일단 얘네 두 개가 바뀌고 부호도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 분의 k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좌변 우변 어차피 마이너스 있는 거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한번 곱해주시면 톡톡 돼서 얘 역시 등호가 성립한다는 위에도 써져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는 누구에 대한 대칭이기도 한 거야. y는 마이너스 x라는 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생겨먹은 놈은 우측 아래쪽에 그림을 좀 그려두시고, 자, 선대칭은 y는 x에 대한 대칭,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 한번 그려두시고, 저기 일부러 원점 자리 있잖아. 원점 자리에 그 자리를 제가 비워뒀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거기에다가 메모를 하시고, 요거 지운 다음에 다시 가겠습니다. 메모하세요.
자, 메모 다 했습니까? 자, 그러면 자 계속 진행하죠. 자, 제가 그 필기 프린트에다가 자 비워놨어요. 어디를 비워놨냐면 박스나 뭐 요점 팍 잡아놓고 빨간색 어딨니? 빡 요점 팍 집어넣고 요점의 이름 자리도 내가 비워놨잖아. 맞지? 저기를 원점이라고 부르고 유리함수는 원점 대칭이다. 유리함수는 y는 x,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다. 라고 하면 개념이 잡히질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봐서 알지만 인생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리함수에서 문제를 좀 내겠다 싶으면 그 문제에서 주어지는 유리함수가 이런 모습일 리가 없잖아. 저런 모습일 리가 없다고 요 새끼를 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서 평행 이동하거나 절대값 씌우거나 대칭 이동 해가지고 낼 거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항상 얘가 이동을 하고 변형되기 때문에 야 유리함수는 원점에 대한 점대칭이야 라고 하면 문제풀이가 수월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봐봐. 새로운 단어가 하나 생겨요. 여기가 중요해. 새로운 단어. 어떤 단어가 있냐면 점근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점근선. 수학 1 먼저 학습하시는 분들은 점근선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죠.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 지금 설명할 거니까. 이 점근선은 진원미처럼 줄임말입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가 지문미잖아. 그치? 점근선은 뭐냐면 우리의 함수가 점점 가까워지는 선. 오케이? 점점 가까워지기만 하는 선. 절대로 만나지는 않으나 가까워지기만 하는 선을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이게 당최 무슨 개소리시죠? 이런 개소리거든.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 다시 한번 보자. 이 새끼의 그래프가 저 흰색이지. 그치? 이 흰색의 그래프가 너인 건데 그래 뭐 다시 한번 그리지 뭐 오래 걸리는 거 아닌데 요렇게 생겨먹었고 요렇게 생겨먹은 자 쌍곡선이라며 이 새끼는 잘 봐봐. 여기가 x축이지. 여기가 x축이면 이쪽 방향으로 x축을 개 늘려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x좌표가 점점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 요 새끼가 점점 더 커지는 거거든. 요 새끼가 점점 더 커진다. 이런 상황으로 한번 볼게. x좌표가 10일 때 y좌표 얼마입니까?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x좌표가 100일 때 y좌표 얼마예요? 100분의 1이죠. 그러면 x좌표가 10일 때 10분의 1이고 100일 때 100분의 1이고 1000일 때는 1000분의 1이지. 그치? 그럼 알기 쉽게 10분의 1은 0.1 100분의 1은 0.01 오케이? 1000분의 1은 0.001 그치? 그럼 만분의 1은 x좌표가 만일 때는 0.00001 오케이? 그럼 x좌표가 1억일 때는 0.0000001 오케이? 그럼 x좌표가 1000억일 때는 1000억이면 저기 한 중랑구청 정도의 점이 찍혀요. 아 그럴 거 아니야. 그때는 0.0000000000001 오케이? 그러면 1000조일 때는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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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때는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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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오케이? 절대로 뭐가 되진 않아? 0이 되진 않아. 오케이? x좌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명히 작아져. 맞지? 분명히 감소해. 하지만 절대로 0이 되진 않아. x축과 절대로 만나지는 않아. 오케이? 그래서 너가 절대로 만나지는 않으나 점점 가까워지는 선은 이 기본형의 퓨어한 유리함수에서는 누구였다고? x축이었던 거야. 뭔 말인지 되니? 얘가 바로 너의 무슨 선? 점근선. 근데 그래프의 개형을 보니까 점근선은 야 이쪽으로 하면 얘는 만나다? 이렇게 계속 그리다 보면 얘를 위로 쭉 뻗쳐나가는 그림을 그려다 보면 y축과 만나나? 생각해보자. 요렇게 계속 그린다는 것은 x좌표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그치? 그럼 x좌표가 점점 작게 만들어봐. 아 이것도 1이야. 자 작게 만들어보자. 자 x좌표가 1일 때는 1이지. 그치? 작게 만들어볼게. x좌표가
0.1일 때는 x좌표가 0.1 0.1 한번 대입해볼게. 0.1은 0.1분의 1이지. 그럼 이건 10분의 1의 역수지. 10분의 1의 역수니까 10분의 1의 역수 얼마야? 10이지. 그럼 0.01일 때는 100분의 1의 역수니까 100이지. x좌표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y좌표는 점점 어떻게 돼? 증가하지. 그치? 그러면 x좌표가 이번에 한 번만 할게.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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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이면 뭔지 몰라도 개 크겠지. 그치?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개 커지는 거 맞지? 언제까지? 그 커짐에 제한이 있나? 0.0000000 했을 때 그 000을 더 많이 읊으면 읊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이 증가세가 멈춘다고 안 멈춘다고? 안 멈춘다고. 영원히 지속된다. 영원히 증가한다. 하지만 절대로 y축과 만나지는 않는다는 거지. 뭔 말이지? 왜? y축과 만난다는 건 x좌표가 빵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분수함수에서는 절대로 분모가 빵이 될 수 없으니까. 아시겠어? 그래서 얘는 누구랑도 절대로 안 만난다. y축과도 절대로 안 만난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생겨먹은 유리함수의 점근선은 이연함이라는 거지. 그치? 그 점근선이 얘는 기본형인 퓨어한 유리함수니까 누구랑 누구였을 뿐? x축과 y축이었을 뿐. 오케이? 그렇다면 2차 함수 있잖아? 대표점 누구야? 2차 함수를 대표하는 대표점 누구야? 꼭지점이지. 원의 방정식의 대표점 누구야? 중심이지. 맞잖아. 유리함수의 대표점 지금 소개합니다. 어서 와. 요즘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개념이 잡히질 않아. 문제 못 풀어. 요점은 원점이 아니고 이 유리함수의 뭐인 거야? 점근선의 교점인 거야. 오케이? 점근선의 교점인 거야. 유리함수는 저 점근선의 교점으로 모든 특징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유리함수는 원점 대칭입니다. 나사가 빠진 새끼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유리함수는 원점 대칭이 아니야. 원점에 대한 대칭이 아니야. 누구에 대한 대칭인 거야?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점대칭인 거야. 오케이? 유리함수는 y는 x에 대한 선대칭이다.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선대칭이다. 아니야. 아니야. 얘나 그런 거고. 오케이? 얘나 그런 거고. 유리함수의 선대칭은 누구에 대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받아 적읍시다. 이제 특징으로 옵니다. 분수함수 우측에 적혀있는 특징 1번 적읍시다. 1번은 점대칭이죠. 누구에 대한 점대칭입니까?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점대칭입니다. 맨 위쪽에 제가 자리 비워둔 거 보이죠?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점대칭. 1번 받아 적어요. 1번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점대칭. 한 번 더 읊어볼게. 분수함수의 특징 1번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 2번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 대칭. 어머사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 대칭.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 대칭. 그럼 바로 아래쪽에 있는 박스도 해결이 되는 거죠. 절대값 K가 커질수록 마치 파도가 치듯이 어디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야? 점근선의 교점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야. 오케이? 되겠어? 유리함수 다 배운 거야. 점근선의 교점이 대표점.
유리함수의 모든 특징을 설명하는 representative point. 점근선의 교점.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중학교 때 2차 함수의 대표점 정도는 배우잖아, 그치? 꼭지점이라고. 꼭지점 구하는 방법을 중딩 때 배우고 넘어오지. 꼭지점을 구하는 방법은 완전제곱식 만들면 되는 거잖아, 맞지? 마치 그것처럼 유리함수에서도 제일 중요한 점이 요 점이고 엔간한 유리함수의 문제풀이는 전부 다 이 점 찾으면서 할 거 아니야. 요 점에 대한 점대칭이고 요 점에 대한 요 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선에 대한 선대칭이라며. 오케이? 그러면 저 점 찾는 방법을 지금 배우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뒷페이지로 넘어오도록 하죠. 뒷페이지로 넘어옵시다. 자, 왜 이렇게 안 지워지지? 힘이 천하장사인가봐요. 자, 보시면 이 분수함수라는 놈의 대표점은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그래, 이 분수함수의 점근선을 한번 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자, 기본형의 퓨어한 상태에서의 이렇게 생겨나간다. 자, x분의 k라는 퓨어한 상태에서의 점근선. 당연히 누구인 거야? 야, 이건 퓨어한 상태에서의 점근선이니까 x도 빵, y도 빵이. x축과 y축이 그냥 점근선이라고. 오케이?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식 변형이 자주 돼서 나오냐면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서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그리고 더해져 있는 상수항 n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에서의 점근선을 순식간에 0.5초 만에 찾을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야, 도형의 이동을 괜히 배운 건 아니잖아. 식에 있어서 기본형이 흰색이라니까. 기본형이 흰색 그래프에 x 대신에 누구 들어가 있어? x 마이너스. 그리고 더해져 있는 상수 n이 있는 거지, 그치? 얘 원래 출신 어디야? 저변이라고. 오케이? y 대신에 y 마이너스 n 평행이동이다. 그러면 얘는 분명히 원래 흰색의 상황에서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이었었던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평행이동을 한 거야. 도형의 이동은 없는 거라고. 그러면 얘가 점근선의 교점이었는데 이 점근선의 교점이 x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평행이동해서 점근선의 교점이 몇 콤마 몇으로 갔겠어요? m 콤마 n으로 갔을 거야. 뭔 말인지 되겠니? 그래서 저 상태에서의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자면 얘들아,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거든요. 그 함수, 유리함수가 나오는 방식이 2x-1분의 3 더하기 2 이렇게 탁 나와 있어요. 이렇게 탁 나와 있으면 야, x 앞이 깨끗한 상태에서나 야, x 대신에 x-m 들어갔으니까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구나 라고 보는 거지. 얘 같은 경우에는 야, x 대신에 누구 들어갔어? 원래는 x였는데 x 대신에 누구 들어갔어? 이런 판단하기가 x 앞에 개수가 2로서 붙어있으니까 판단하기가 좀 빡치잖아, 그치? 그래서 얘들아, 유리함수의 점근선은 무조건 이렇게 잡습니다. 유리함수의 점근선은 무조건 이렇게 잡습니다. 첫 번째, 유리함수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값 두 개 찾으면 됩니다. 얘들아, 유리함수에서 분수에서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값. 첫 번째, 분모는 절대로 얼마가 될 수 없음? 빵이 될 수 없음. 그래서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값, 절대로 만나지 않고 가까이 가기만 하는 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분모 0으로 만드는 값이 첫 번째 점근선입니다. 그리고 분모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모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요 새끼도 0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케이? 그럼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y는 절대로 n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y 점근선은 이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떠한 유리함수를 만나건 간에 이렇게 생겨먹은 유리함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쟤는 탁 보자마자 누구부터 찾으면 되냐면 점근선부터 찾으면 돼요. 점근선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분모 빵으로 만드는 x값 누구예요? 2분의 1. 그리고 y에 대한 점근선 누구? 2.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는 이제 그려지는 것이죠. 얘를 그릴 때 축이 뭔가 중요한가요? 뭐 딱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x 2분의 1 그래 얘가 점근선이고 그리고 y 점근선은 얘인 거잖아. 맞니? 요런 십자가 모양에서 여기가 바로 누구였던 거고 점근선의 교점이었던 거고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안 보이면 이상한 사람이잖아. 몇 콤마 몇이야? 2분의 1 콤마 2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 얘를 점근선으로 하는 쌍곡선 얘 아니면 얘잖아. 맞지? 그럼 둘 중에 누구야? 둘 중에 누구야? 아, 요 분자 자리에 들어있는 상수가 양수네. 그치? 그럼 몇 사분면에 생겨? 1, 3, 4분면에 생길 수밖에 없겠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 야무지게 그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괜찮죠? 충분히 대화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점근선을 찾아봤는데 이 유리함수가 주어지는 방식이 얘처럼 이쁘장하게 평행이동된 형태로 주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 어떤 식으로 주어질 수 있냐면 얘 잘 봐. 대부분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y는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 이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 형태로 나왔을 때의 점근선 찾는 방식. 자, 요 형태로 나왔을 때 점근선 찾는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야, 얘도 유리함수거든? 분모에 x 들어가 있잖아. 그치? 얘도 유리함수야, 분수함수야. 그러면 여기에서 점근선 찾으려면 저쪽으로 가야 되거든?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 저쪽으로 가는 방법. 분모의 차수 몇 차? 1차. 분자의 차수 몇 차? 1차.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아? 나 뭐 해야 돼? 약분해야지. 오케이? 약분해볼게. 자, 간다. 요놈. ax 플러스 b 분의 원래 있었던 놈이 cx 플러스 d잖아. 맞니? 근데 약분하려면 똑같은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ax 플러스 b. 똑같은 놈 저질러 놓고 자, 원래 있었던 놈이 cx야. 그치? 얼마 곱해줘야 1창에게서 똑같아져? a분의 c. 되니? 그러면 이제 수습할 시간이야. 요렇게 곱해서 cx는 만들었는데 요렇게 곱하면 a분의 bc도 나오잖아. 그치? 걔 뭐 해줘야 돼? 없애줘야지. a분의 bc. 자, 그리고 더하기 요 새끼 다 없앴으니까 플러스 d만 해주시면 충분히 이 원래 있었던 분자와 똑같은 분자를 내가 지금 만들어낸 거잖아. 맞죠? 그러면 야 이거 매수다 형태니까 요렇게 약분치면 얼마입니까? a분의 c. 그리고 얘는 뭐 상수니까 약분 될 리가 없어요. ax 플러스 b분의 이거 쓰기 너무 흉측하지? 그냥 뭐야 누군지 모를 상수라고 할게요. 뭐 말이지? 오케이? 되냐? 그러면 얘는 어차피 분자 자리에 상수 가지고 있는 놈이니까 쟤랑 입장이 똑같은 거라고. 점근선 어떻게 찾아? 분모를 0으로 만드는가? 이때 점근선 누구? 이때 점근선 마이너스 누구? a분의 b. 그리고 y 점근선 누구? a분의 c. 그래서 근데 거의 대부분의 유리함수 문제가 눈 좀 떠라. 아우 진짜. 거의 대부분의 유리함수 문제가 요 형태로 나올 텐데 할 때마다 약분하는 건 우리들의 심력이 너무 소모됩니다. 그쵸? 산수,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실전용으로는 요거 안 해요. 이 결과에서 점근선 그냥 바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마이너스 a분의 b 누구야? 똑같아. 그냥 분수함수는 절대로 분모가 얼마가 될 수 없음. 0이 될 수 없으므로 첫 번째 점근선 구하는 거. 그리고 y에 대한 점근선은 누구? 얘야. 오케이? a분의 c 1차항의 개수의 b. 오케이? 요거 적어놓고 이 새끼 밑에다가 써놔. 1차항의 개수의 b입니다.
자, 볼게. 자, 얘 보시면 일단 요렇게 생겨먹은 놈, 요렇게 생겨먹은 놈은 탁 보자마자 어떤 문제에서 어떤 시츄에이션을 얘기하고 있건 간에 무조건 이렇게 가는 겁니다. 탁 보자마자 점근선 찾고, 점근선 찾으면 점근선의 교점도 눈에 보일 거 아니야, 그치? 바로 찾아줄게. 자, x에 대한 점근선 누구?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y에 대한 점근선 탁 보면 돼. 너분의 너잖아, 그치?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그러면 저 x 점근선, y 점근선 다 찾았으니까 이 유리함수가 대칭성 가지고 있는데 그 대칭성을 대변하는 대표점 누구?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오케이? 요 새끼의 이름 뭐? 점근선의 교점. 오케이? 그러면 이 함수는 요 점에 대한 무슨 대칭? 점대칭. 그리고 이 함수는 선대칭 누구에 대해서? 얘를 지나고 쓴다. 지나는 한 점. 오케이? 그리고 기울기가 누구 또는 누구인 직선?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한 무슨 대칭? 선대칭.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에 대한 선대칭, 얘에 대한 점대칭이라는 사실까지도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시겠어? 그래서 그 유리함수 문제가 까다롭다면 이 함수 되게 쉬운 함수야. 문제를 까다롭게 조직했다면 이렇게 밥상 차려놓고 여기서 주워 먹기만 하면 된다고. 아시겠어? 오케이? 요게 끝이에요. 더 이상 못 쓸 게 없어요. 근데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분수함수의 역함수입니다. 분수함수의 역함수. 이 분수함수의 역함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얘도 그냥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해도 돼요. 저렇게 생겨먹은 놈의 역함수는 기본적으로 수학화에서 역함수 뭐였습니까? 그냥 x와 y가 뭐한 놈? 바뀐 놈이잖아. x에서 y로 갔는데 y에서 x로 가는 놈을 뭐라고 부른다? 역함수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요 새끼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겠어.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겠어. 뭐 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이런 과정이야. 양변에 분모 곱할게. 분모 곱하면 ax 플러스 b y는 c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x는 x끼리 모을게. a, yx, cx 넘겨서 모으면 x로 묶여있는 ay 마이너스 c가 나오는 거 맞죠? 오케이? 그리고 야 우리의 by는 쓱 넘겨서 마이너스 by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인정? 그냥 구경만 해. 쓸 필요 없어. 그러면 이거 양변 x만 남겨서 우리의 x라는 놈은 ay 마이너스 c 그리고 마이너스 by 플러스 d가 됩니다. 어갱 그 상태에서 야 역함수라는 놈은 x와 y가 바뀐 놈이라며. 얘가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역함수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관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보시면 x랑 y를 톡 바꿔버리면 y는 ax-c 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 요 모양의 형태가 나옵니다. 받아 적을 필요 없고 이 빨간색 파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f 인버스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f 인버스 x라는 놈을 구했을 때는 요 놈이 나오는데 이 빨간색까지 오기가 귀찮다고. 맞지? x랑 y 바꿔가지고 그냥 정리하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관계를 보는 겁니다. 잘 봐. 여기에서 여기로 바로 오고 싶어. 여기에서 여기로 바로 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x, d ax, d는 변화가 없지. 그지? 근데 누구만 바뀌었어? 원래 BC였는데 원래 BC였던 요 새끼가 CB로 바뀌었잖아. 그치? 여기에선 BC 여기에서는 CB로 바뀌었잖아. 그치? 쟤 두 개 뭐가 바뀐 거야? 위치가 바뀐 거고 누구도 바뀌었어? 부호도 바뀐 거지. 그래서 내신을 본다라는 건 결국엔 요 자리와 요 자리에 위치와 부호가 모두 바뀐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케이? 얘가 바로 그냥 역함수니까 몰라 난 가르쳤어. 앞으로 내가 어떤 역함수 문제 풀 때
여기에서 성심성의껏 계산해 줄 줄 알아? 아니야. 난 몰라. 난 가르쳤어. 요거 요 자리랑 요 자리에 위치와 보호 다 바뀌면 누구 된다고? 분수함수의 역함수 된다. 과정을 보여줬고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역함수 요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놓으시고 여기에다 코멘터리 달아놓는 게 좋겠죠? 코멘터리 달아놔. B와 C의 위치와 보호가 모두 바뀝니다. 오케이? 자, 뒷페이지로 넘어오십시오. 자, 뒷페이지로 넘어오면 유리함수 배웠으니까 그래프도 야무지게 잘 그려야 합니다. 그래프 그리는 순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유리함수의 그래프 그리자. 첫 번째로 뭐 찾으시면 되냐면 점근선 찾으시면 됩니다. 이 점근선 찾기는 매번 하던 거니까 뭐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자, 두 번째, 뭐 결정하면 되냐면 개형 결정하면 됩니다. 이 개형이라는 것은 유리함수를 배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점근선 딱 표시해서 십자가 딱 그어놨어. 그치? 이 십자가를 경계로 요런 새끼 아니면 요런 새끼일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어떤 새끼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 분자 쪽에 있는 상수가 아니에요. 만약에 분자 쪽에 있는 상수가 눈에 안 보이는 y는 x 플러스 1 2x-3이라는 놈을 그려야 되면 어떡할래? 분자 쪽에 있는 상수는 양수냐 음수냐? 안 보이잖아. 약분해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일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 그린답시고 요 새끼 약분한다? 너무 비효율이야. 그치? 그래서 이 개형 결정은 이렇게 갑시다. 누구를 참고하시면 되냐면 fit, sharing. 누구? 절편. 너네가 명절 때 처먹는 떡이 아니야. 수학에서는 절편이 X절편, Y절편이 있는 거잖아요. 그치? X절편 또는 Y절편 참고해서 그리면 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못하면 몰라. 난 가르쳤다. 자, X에 대한 점근선 얼마? 마이너스 1. Y 점근선 누구? 2. 그러면 얘 가지고 그래. X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야. Y 점근선이 2야.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경계로 하는 쌍곡선 요놈 아니면 요놈을 그어야 되는데 야! 그래프를 그릴 거면 절편 구하는 거니까 축까지 좀 찍어주자. 자, 우리의 Y축 여기에 있을 것이고 X좌표 빵인 포인트잖아. 그리고 X축 여기에 존재하겠지. 됐니? 근데 XY축이 여기에 존재하더라도 점근선은 너랑 너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야 어떻게 생겨먹었지? 요거냐 아니면 요거냐는 누구로 결정하시라고? 절편. Y절편으로 갈게요. X자리에 빵 대입해 보겠습니다. X좌표에다가 빵 대입하면 1 분의 마이너스 3이지. 그치? 그러면 얘는 분명히 X좌표에 빵 대입했을 때 Y절편 얼마로 가져요? 마이너스 3으로 가잖아. 그치? 분명히 어디 지나는 유리함수야. 여기 지나는 유리함수라고. 맞니? 그러면 여기 지나는 유리함수니까 야 이거 되냐? 안 되잖아. 그치? 여기 지나야 되니까 무조건 어디다 요렇게 그려지는 유리함수라는 사실을 절편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 분자에 있는 상수의 부호를 몰라도 그래프는 요렇게 야무지게 그려볼 수 있다는 점. 어때요? 유리함수 존나 쉬운 함수예요. 유리함수에서 파악해야 되는 건 결국엔 점근선밖에 없어. 거기에서 자잘하게 그냥 내신용으로 몇 가지 더 추가해놨는데 워낙에 유리함수가 개쉬운 함수이다 보니까 학교 선생들이 표한 유리함수를 잘 안 내요. 다 고인물이 되나가지고.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좀 까다롭게 디자인하려면 그냥 함수에다가 절대값 붙여놓으면 애들 다 깨지거든. 그래서 절대값 함수 한번 그려보자고. y는 누구지냐? 절대값 x 플러스 1 분의 x 마이너스 1 요렇게 생겨먹은 놈 한번 그려보자고. 내가 그려줄게. 한다. 요 새끼. 어쨌든 유리함수고 유리함수의 상황에서 야 분자 쪽에 절대값 붙어 있으니까 자 x축 y축이라고 할게. 얘가 x축 얘가 y축이라고 한다면 경계 어디야?
경계 어디야? 얘 빵으로 만드는 얼마겠냐고. 마이너스 1일 거라고.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너 음수지? 뭐 달고 나올 거야?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지. 오케이?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너 양수니까 어떻게 나올 거야?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됐니?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 먼저 그려보자. 뭘 그려보자. 뭘 힘들게 그려. 얘 봐봐. x 정근선 얼마야? 마이너스 1. y 정근선 얼마? 마이너스 1. 어렵다, 그치? 그럼 x에 대한 정근선 여기고 y에 대한 정근선 여기지, 그치? 그러면 이 십자가 모양 기준으로 요건지 요건지는 누구로 결정하면 된다고? 절편, 그치? 절편 조사해봐. 영대입해볼게. 영대입하면 빵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그냥 1이지, 그치? 그럼 y절편 얼마라는 거야? 여기라는 거잖아. 됐어? 그럼 여기를 지나는 유리함수 호롤롤로인데 그 호롤롤로 하면서 내가 안 그렸지. 왜? 나는 얘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그래프만 그리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안 나타나고 얘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 아시겠어? 그러면 이거 끝났고 얘 그려볼게. 봐봐. x 정근선 얼마? 마이너스. 똑같이 넣어. 그치? 똑같이 x에 대한 정근선은 너. 근데 y에 대한 정근선은 너보다 너니까 얼마? 1. 너. 오케이? 이번엔 파란색 십자가 기준으로 너인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파란색 십자가 기준으로 역시 절편이겠지? 영대입해봐. 영대입하면 y절편이 빵빵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요점을 지나는 유리함수 나오는 거지? 그러면 파란색 십자가 기준으로 요점 지나려면 요래야 되는 거지. 근데 요쪽의 그래프는 안 나타나고 요쪽만 뾰로롱 나타나는 저 절대값 그래프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뭐 이런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안 풀 거야. 뒷페이지로 넘어가. 인사 쓰지 마. 뒷페이지로 넘어가. 다음 시간 오기 전에 요 절대값 그래프 그려서 가지고 와. 오케이? 요거 그려서 다음 시간에 제가 그려드리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